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의 관광지인 대마도는 저렴한 비용으로 일본 여행을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한때는 대마도 인구의 10배가 넘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찾아올 정도로 인기 여행지였습니다. 그로 인해 한국인 관광객의 관광 수익으로 대마도 전체 주민들이 생계를 이어나갈 정도로 한국인 관광객의 의존도가 높았던 곳이죠. 하지만 대마도에서 혐한 감정을 노골적으로 표출하면서 한국인 관광객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의 영향으로 노재팬 운동이 거세지면서 대마도를 찾는 한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게 되었죠. 심지어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마도를 찾는 여행객들의 발길이 완전히 끊기게 되면서 대마도는 현재 파산할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마도 상인들은 한국인 입점 금지라는 태도를 180도 바꿔 제발 다시 한국인 관광객들이 오기를 바라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일본의 수출 규제 이전만 해도 대마도는 외국인 관광객의 약 80% 정도가 한국인이라고 할 정도로 매년 많은 한국인들이 가성비가 좋다는 이유로 대마도를 찾았습니다. 대마도는 부산과의 최단 거리가 약 49.5km로 날이 좋은 날에는 부산에서 대마도가 보일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죠. 이에 부산에서 약 1시간 30분 정도 거리로 일본을 다녀올 수 있다는 점에서 면세점 관광 및 해외여행을 원하는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2018년 대마도에 방문한 한국인 여행객 숫자가 무려 41만 309명을 기록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대마도로 몰리면서 섬의 주요 수입원을 관광업에 의존하게 되었죠. 특히 한국인 관광객들로 인해 대마도의 대중교통을 책임지고 있는 스시마교통이 가장 큰 수혜를 입었는데요. 대마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버스를 운행하던 스시마교통은 심각한 경영난의 노선을 축소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지만 한국인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대중교통으로 이용하던 버스를 한국인 관광객 전세버스로 활용했고 이것이 스시마교통을 먹여 살리는 효자 상품이 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대마도 내에 혐한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한국인을 받지 않겠다라는 안내문을 붙인 가게들이 늘어났고 일본 현지 언론들은 이런 현상을 한국인들의 신사적이지 못한 행동 때문이라고 보도를 하면서 혐한 분위기를 더욱 부추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마도의 식당들도 동조하며 집단 한국인 거부 운동이 심화됐죠. 하지만 대마도의 이런 뻔뻔한 자세는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아베의 경제보복과 맞물려 노재팬 운동이 확산되면서 한국인들이 대마도를 찾지 않게 되었거든요. 이에 한국인 관광객에 의존하고 있던 대마도는 큰 타격을 받게 되었고 대마도 주민들은 상황이 지속되면 관광업자들은 말라 죽는다라며 다시금 한국 관광객들이 여행을 와 달라고 애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유 없이 혐한을 할 때는 언제고 자신들이 불리한 상황에 놓이자 급하게 태세 전환을 한 것인데요. 절박했던 대마도는 일본 관광객이라도 대신 유치해보려고 일본 정부에 긴급하게 도움을 청했고 일본 정부에서도 대마도 여행을 적극 권장하며 캠페인까지 펼쳤죠. 하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일본 본토에서 대마도로 가는 교통편과 비용이 한국에서 대마도로 가는 것보다 더 많이 필요했기 때문인데요. 대마도는 일본인으로 한국인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고 대마도 주민들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다시금 한일 관계가 좋아져 한국인들이 대마도를 찾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비쳤죠. 하지만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대마도 경제는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현재 대마도는 유령섬을 방불케 하며 한국인들이 넘쳐났던 면세점과 같은 상점들은 폐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대마도 주민들은 표고, 버섯, 전복, 소라, 진주, 벌꿀 등의 양식을 통해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 대마도에는 또 한 번 큰 악재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대마도 시의 직원이 시의 관광 활성화 공금 약 6천만 엔을 훔친 뒤 도박으로 탕진해버린 것입니다. 공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은 대마도시 관광상공과의 20대 남성 직원입니다. 시에 의하면 이 직원은 작년 9월경부터 올해 2월 하순까지 약 100회에 걸쳐 대마도 관광 활성화 협의회의 계좌에서 약 6천만 엔을 인출해 도박에 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간 이 남성 직원은 협의회 통장을 혼자서 관리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횡령 사건이 밝혀지게 된 것도 이 직원이 상사에게 보고한 것이 계기라고 합니다. 즉, 사건의 당사자가 스스로 고백하기 전까지 대마도시 측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시는 남성 직원을 형사고발하고 통장을 여러 사람이 취급하는 등 체제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본 네티즌들은 용의자가 침묵했다면 발각되지 않았을 수 있다. 과거에도 공금 횡령 사건이 있었다. 교육이 필요하다라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대마도에 사는 일본인들이 경악할 만한 소식은 또 있었는데요.
최근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기밀 책자가 발견되었는데 이 책에선 대마도가 한국의 섬으로 분류되었다는 것입니다. 대마도를 한국의 섬으로 분류한 책은 2차 세계대전 중 미국 육해군 합동정보조직인 자니스가 세계 곳곳에서 수행할 미군의 군사작전에 필요한 정보를 담아 발간한 기밀 책자 가운데 한 권입니다. 책 제목에는 한국, 대마도와 제주도 포함이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는데요. 서문에는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가 한국에서 수행할지도 모를 군사작전 계획의 바탕이 될 모든 필요한 구체적인 지형학적 정보를 하나의 출판물로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서술돼 있습니다. 책 제목에 이미 대마도가 명시돼 있듯이 781페이지로 구성된 책 전반에 한국의 모든 지형 설명 안에 대마도가 주요하게 기술돼 있어 미군에겐 대마도가 한국의 영토로 인식되었음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1장 개요 항목의 주요 교통루트 편에는 남부의 중심지로 부산, 대구, 진해, 여수가 명시돼 있고 이어 남해의 가장 큰 섬으로 대마도와 제주도가 각각 설명돼 있기도 했습니다. 인구와 정보 항목 내 군사지리 편에는 한국 내 소수의 큰 섬들과 수백 개의 작은 도서가 소개돼 있는데 여기서도 울릉도, 대마도, 제주도를 대표적 섬으로 적시했죠. 사실 한국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 대마도는 우리 땅일까 아니면 일본 땅일까 라는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을 텐데요. 실제로 과거 역사 기록에 따르면 대마도는 명백한 한국 영토이며 한국이 반환받는 데에는 국제법상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1592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으로 일본인 구기가 제작한 조선팔도 총도의 울릉도와 독도가 그려져 있고 대마도가 경상도에 속한 것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또한 1830년 일본에서 만든 조선국도에도 울릉도, 독도, 대마도가 조선 영토로 그려져 있습니다. 일본이 스페인, 영국 등 서구 근대 세력들의 해양 영토 약탈 시기인 임진년과 식민지 시기에 연이어 한국의 불행스러운 역사의 소용돌이를 이용해서 대마도를 슬그머니 도둑질한 후 1871년에 일방적으로 이스하라현으로 지명을 만들고 그 후 1876년에는 나가사키현에 편입 후 아예 자기들 영토로 삼은 것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생각해보면 독도는 역사적으로 신라 때 이사부 장군이 점령 접수했고 일본 메이지 시대 태정 관지령에서도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님을 인정했다는 사실을 일본도 잘 알고 있는데 이를 모른 척하며 현재까지 대마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대마도는 지리적으로도 부산에서 49.5km 떨어져 있는 반면 일본 후쿠오카에서는 134km나 떨어져 있어 우리나라에서 더 가까운데요. 심지어 대마도에서 한국과 가장 가까운 한국 전망대 근처 북쪽 해안가에서는 대한민국 이동통신 신호가 잡혀 로밍 없이 음성통신 연결에 성공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대마도 주민은 집에서 그냥 아는 사람과 통화를 했을 뿐인데 고액의 국제 전화 요금이 청구되어 확인해보니 한국 통신사 신호가 잡히는 바람에 해외 로밍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기도 했죠. 즉 한국과 대마도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 한국의 통신사에 연결된 바람에 한국에서 국제 전화를 건 것으로 식별돼 국제요금이 청구되었던 겁니다. 특히 한국과 대마도의 거리가 너무 가까운 나머지 대마도에서는 간혹 한국의 라디오 방송이 들리기까지 하는데요. 이를 겪은 사람들은 뜬금없이 한국어가 튀어나오자 매우 놀랐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 한국과 대마도가 정말 가까워도 너무 가깝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마도에 대한 주인의식을 후세에 전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구현하여 완전한 국토 회복이 되는 날까지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코리아주모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